식사 후에 여러분들의 속은 편안하신가요? 조금만 조급하게 먹거나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 늦은 저녁에 야식을 하신 후에 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체하게 되면 두통이 생기기도 하고 속이 불편해서 토를 하기도 하고 가슴에 답답함까지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체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우리가 어떻게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체하더라도 조금은 더 쉽게 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체하다의 정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소화불량의 의학적 용어로는 기능성 소화불량이라고도 하며 소화계의 기능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복합적 증상을 의미합니다. 기능성 소화불량은 주로 상복부 불편감이나 통증을 주된 증상으로 하며 이외에도 조기 포만감, 메스꺼움, 트름, 가슴 쓰림, 구토 등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우선 혈자리를 눌러주는 것으로 체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혈자리의 종류는 곡지혈, 합곡혈, 태중혈, 내관혈의 네 가지의 혈자리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곡지혈. 팔꿈치를 완전히 구부렸을 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곡지혈입니다. 열을 제거하고 피를 활성화하며 풍을 흩어지게 하는 데 사용되며 특히 소화계 계통의 기능을 조절하는 것에 효과적인 혈입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프게 눌러주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2. 합곡혈. 엄지와 검지를 함께 모아 손등 쪽으로 약간의 압력을 가하면 가장 높게 솟은 부위의 중간이 합곡혈입니다. 통증 완화, 스트레스 해소, 면역 체계 강화, 소화가 안 될 때 장 문제 등의 효과적인 혈입니다. 엄지를 이용해서 10초 정도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아프지 않게 눌러주는 것이 좋습니다. 3. 태충혈. 엄지 발가락과 둘째 발가락 사이에 손가락 두 마디 아래 움푹 들어간 곳이 태충혈입니다. 스트레스 해소, 간 기능 개선, 통증 완화, 소화 문제에 효과적인 혈입니다. 엄지를 이용하거나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5초씩 20회 지압을 해줍니다. 다른 혈을 지압할 때보다 조금은 더 강하게 지압을 해주는 것을 추천한다고 하네요. 4. 내관혈. 손목 주름으로부터 3에서 4cm 아래의 손목을 구부릴 때 나타나는 팔뚝의 두 힘줄 사이가 내관혈입니다. 스트레스와 관련된 증상, 소화불량, 그리고 멀미를 완화하는 데 효과적인 혈입니다. 이 혈은 다른 곳들과는 다르게 내관혈을 지그시 눌러주고 손목을 앞뒤로 움직이면 충분히 지압이 된다고 하네요. 혈자리들은 약을 먹는 것과 같이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고 개인에 따라 효과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평소에 자주 눌러줘서 위장의 움직임이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하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관리를 한 것도 좋지만 지금 당장 이 체기를 내리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방법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자료 조사를 하다 보면 혈자리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 더 확실한 것을 알고 싶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위의 네 가지의 혈보다 더 확실하게 체기가 내려가는 것을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저는 무조건 여기를 먼저 눌러줍니다. 우리의 소화 과정에 영향을 끼치는 흉추 위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자율신경계의 일부인 교감신경계와 부교감신경계가 소화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이러한 신경계가 척수와 뇌에서 나오는 신경을 통해 소화기계에 신호를 보냅니다. 교감신경계의 활성화는 주로 몸을 활동하게 만드는 상태, 싸우다, 도망치다와 같은 반응과 관련이 있으며 이때 소화기관은 당연히 억제됩니다. 반면에 부교감신경계는 휴식하고 소화하다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 소화기관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특히 우리의 흉추 중에서 T5와 T12에 위치한 신경들이 위장 간의 운동성과 분비 혈류 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T5와 T9까지의 신경은 위, 간, 췌장 등의 기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T6과 T7을 마사지해주는 것은 실제로 부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활성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T6과 T7의 근육을 마사지해주는 것만으로도 몸을 휴식 상태로 돌리고 소화와 회복 과정을 촉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자극을 제공하여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류를 개선하여 스트레스를 감소하게 만들어서 소화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T6과 T7의 정확한 위치는 견갑골이 끝나는 부분을 좌우로 선을 그어주시거나 여자분들의 상의 속옷에 끈이 닿는 부분의 척추 근처입니다. 이곳의 척추를 주변을 충분하게 마사지해 주시면 됩니다.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등 뒤에 넣어주고 가만히 누워서 마사지를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누워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하고 서서 마사지를 해주기도 합니다. 이때 조금은 강하게 마사지를 해주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강하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저는 이때
주로 마사지 볼을 사용하는데요. 동그란 모양의 마사지 볼들은 아무래도 고정을 시켜서 사용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저는 바닥이나 벽에 고정을 시킬 수 있는 마사지 볼을 사용 중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눌러주는 것보다 이렇게 마사지 볼을 사용해서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마사지 볼에 관한 내용은 댓글에 고정시켜 놓을 테니까요. 자세한 내용은 댓글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체계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곡지혈을 눌러주세요. 2. 합곡혈을 눌러주세요. 3. 태충혈을 눌러주세요. 4. 내관혈을 눌러주세요. 5. 흉추 6번과 7번 사이를 마사지 해주세요. 혹시 아직도 체기가 남아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도 저의 필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바로 체기를 내리고 싶을 때 자주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저는 등 마사지 30분 정도 충분히 해주고 바로 운동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크로스 크롤 운동을 해줍니다. 처음 들어보시는 운동이실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상체와 하체의 움직임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을 크로스 크롤 운동이라고 합니다. 즉 쉽게 말하면 걷기나 달리기입니다. 달릴 때 팔과 다리가 반대로 움직이죠. 그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크로스 크롤 운동입니다. 이렇게 팔과 다리를 크게 흔들어 가면서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의 중심축이 바로 흉추 6번과 7번이 됩니다. 감이 오시나요? 크게 흔들면 흔들수록 흉추 6번과 7번이 자극이 됩니다. 이렇게 20분만 팔과 다리를 크게 흔들면서 조금은 빠른 걸음으로 걸어주시면 바로 체기가 내려갑니다. 트름도 나오고 방귀도 나오고 난리가 아닙니다.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너무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체기가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유튜브 끄시고요. 등 마사지 해주신 다음에 나가셔서 크로스 크롤 운동 30분만 하고 오세요. 체기 바로 해결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일반인의 매일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드는 일반인의 매일 건강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